무안군이 2007년부터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다시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추석 연휴 서남의 백길 이용객은 15만 5천여 명으로 전망됩니다. 9월 30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은 전문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사업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 범선 대회가 목포 앞바다에서 열렸습니다. 7개 나라 선수들이 참가해 바람과 파도를 가르며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무안시 승격 추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 승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나섰지만 정작 풀려야 할 법적 조건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무안군의 현재 인구는 지난달 기준 9만 455명. 전남도청 이전과 남학 신도시 조성 등으로 군 단위 인구수로는 전남 1위, 전국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치 않게 인구가 증가했지만 교육과 의료 등의 인프라는 군 단위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아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의료 서비스 요구는 많이 있는데 보건소는 군 소재이다 보니까 확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07년부터 시 승격을 목표로 조례 제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군민 서명 등을 통해 시 승격을 추진해온 무안군. 공식적으로 시 승격 추진 활동을 벌인 지 16년째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습니다.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시 승격 추진을 시 전환으로 선언하며 토론회를 여는 등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미래 100년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시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서 정말 세계로 비상하는 무안군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은 인구가 5만 명 이상의 지역이 있거나 2만 명 이상의 2개 지역이 있으면서 전체 인구는 15만 명이 넘어야 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9만여 명 가운데 삼양읍의 인구가 4만여 명, 일로읍은 16,000여 명으로 기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 3만여 명인데도 군 참모본부가 있어 시로 승격된 충남 계룡시처럼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수인 상황. 하지만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논의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과 전남 무안군만이 지금 현재 군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충청남도 홍성군과 이 무안군과 잘 연계해서 정치권에서 입법 노력들을 좀 해 나간다 한다면. 무안군은 홍성군과 연대해 도청 소재지인 군을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삼양읍의 인구 5만 명 달성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곳곳이 10년 가까이 공터로 남아있는데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대구를 시작으로 한 전국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업 유치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약 70%지만 이 중 실제 기업 등이 입주한 용지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오랫동안 개발하지 않는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올해 1월 국회에선 부지 양도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현재 혁신도시법에는 클러스터 부지의 양도 가격이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요. 10년이 지나면 가격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선 분양받은 땅에 건물을 세운 경우만 이를 적용하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분양은 해놓고 착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건 투기 우려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다 들은 상황이고 이러면 그 시세가 생기는데 실제 땅에 대해서 뭐 어떤 행위도 안 하고 10년 뒤에 이제 파는 거고 건축을 지어서 이제 직접 운영할 사람은 그 차이만큼의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죠. 결국 현재로서는 입주 승인 1년 이내 착공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법대로 승인을 취소해 부지를 양도하게 만들거나 규제 완화와 지원 등으로 기업이 사업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3년간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에
사무실 임차료 등 2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이 500개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안 마련 등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추석 연휴 서남의 백길은 9월 30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연휴 서남의 백길 이용객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15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추석 다음 날인 30일 3만 1천여 명이 몰려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수청은 추석 연휴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 동안 여객선을 추가 투입해 평소보다 108회 늘어난 2,747회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제작한 전통 목선을 사유지에 방치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목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노후된 전통 목선에 대해서 전문가 진단과 자문 등을 받은 뒤 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전통 목선은 2018년 건조된 뒤 코로나19 등으로 영향으로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민간 목재소 부지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은 전문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사업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서는 목포과학대와 동아보건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에서 4년제까지 15개 학과를 운영하며 3,000명의 재학생이 수학 중인 목포과학대입니다. 목포시의 유일한 전문대로 정규 교육과정 외에 지난해부터 지역 특화 분야의 고등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대학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관광문화융합과 수산식품융합과를 신설하고 전기과는 신재생에너지 전기과로 개편했습니다. 평생교육 직업과정도 학과로 신설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0개와 일반 분야 직업교육과정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5개 과정이 운영됩니다. 고교과정, 대학과정, 산업체 필요인력 분야 실무 교육을 통해서 지방의 청년들이 지방에서 취직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영암군 조경산업과 스마트 식량자원의 미래를 조망하는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인 조경과 농업에 4차 산업을 더한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의 중간 점검입니다. 동아보건대는 영암군과 함께 지역특화 정규과정 사회복지 상담과 레저 조경 전공과정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특화 분야를 선정한 이유는 영암군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필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화 분야를 선정을 했고요. 목포과학대와 동아보건대는 다음 달 5일까지 1차 수시 모집 마감을 앞두고 고등직업교육과정과 장학 혜택을 앞세워 신입생 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일자리를 창출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목적인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지자체와 산업체가 지역 전문대와 협력하면서 지역 활성화에 길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 발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전남은 전국 최대의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의 중심지라며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전남의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안군의 하반기 햇빛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가 상반기보다 9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하반기 햇빛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2,060명으로 상반기보다 91명이 증가해 모두 4억 1,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안군의 햇빛 아동수당은 햇빛 연금을 받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에게 상하반기 각각 20만 원씩 모두 4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한국을 잇는 바닷길에서 열리는 2023 원동컵 국제 범선대회 참가 요트들이 목포 앞바다에서 단거리 경기를 펼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7개국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돛을 활짝 편 요트들이 바다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돛은 팽팽하게 부풀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나란히 바다를 가로지르는 요트들의 모습은 마치 계절 따라 찾아온 철새들의 군무를 연상케 합니다. 중국 청도에서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지나 목포에 도착한 2023 원동콕 국제 범선대회에 참가한 요트들로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뉴질랜드 등 7개국 선수단이 참여했습니다. 목포에서는 단거리 경기인 인쇼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And I have been Mokpo in 2016, and I think it's a really beautiful city, and the people is really kindly nice here, and I really enjoy the trip. 원동컵은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한 국제 요트 대회로 중국 청도를 출발해 목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며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는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이 대회의 항로 중심에 위치해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这个木浦为中心，把这个通过全罗南道、强罗北道、重庆南道还有京畿道，包括我们的山东省，把它连起来在黄。 중국에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 역량이 우리 전라남도 목포와 공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행사의 추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항해권 국제도시를 꿈꾸는 목포시, 이 같은 국제 대회를 통해 다도의 바다와 섬, 육지를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국체전 공식 개막을 앞두고 열린 볼링 사전 경기에서 전남 선수단이 금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곡성군청 소속의 김윤정 선수가 금메달을, 여자 2인조 경기에서는 김현미 선수와 김예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핸드볼과 볼링 전국체전 사전 경기가 진행된 가운데 현재 전남은 인천과 경남, 서울, 경기, 경북에 이어서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방치된 폐교가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교 1,335개 교 가운데 방치되고 있는 미활용 폐교는 358개 교로 전남은 보유 폐교 181개 중에서 83개 교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미활용 폐교의 가치는 총 3,681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전남이 6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경남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귀농 인구가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귀농 가구는 1,966개 가구로 전년 대비 23.3%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남 귀여 가구도 297개 가구, 귀촌도 29,864개 가구로 22.5%와 9.4% 각각 감소했습니다. 마루 해역 어업권 분쟁과 관련해서 진도 어민들이 전라남도는 강압적 중재를 중단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도군 마루해역대책위원회는 마루해역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진도 어민과 해남 어민 간 상생 노력에 전남도가 진도 해역에 단속선을 집중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도군 대책위는 해남 어민들을 위해 2030년까지 90% 어장 반환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전남도가 해남 측 주장만을 전남도의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엄정 중립을 촉구했습니다. 7월 광주 전남 금융기관의 수시는 전월 대비 감소로 돌아선 반면 여시는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 전남 지역 수시는 새마을금고 수신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2조여 원이 감소했고 여시는 3,330억 원으로 기업 대출 등이 늘면서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취약계층이 10월부터 8개월간 가스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하고 연체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용과 업무 난방용 요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6개월분 요금에 대해서 4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